네, 즐거운 큐시트 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김현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은요. 지방선거, 보궐선거, 치열한 눈치 싸움, 누가 어디에입니다. 일단 지금 앞서서 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 분당 보궐선거 출마설이 나오면서요. 정치권의 어떤 시계바늘이 좀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까지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요.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는 모양새인데 일단 이준석 대표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김은혜 의원이 사실 되게 신승해서 여기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논쟁이 하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지사가 출마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건 뭐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가상 사고 실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순회동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분당 지역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분당 가불에 전부 다 보궐선거가 열리는 국면도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원희룡 투수 아닌가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도 이 패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네, 출마설이 나오는 이유 일단은 김은혜 의원이 이 분당 갑에서 국회의원직 버리고 이제 경기도지사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분당을의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지금 성남시장 출마가 사실상 거의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분당 갑을 모두 비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재명 고문이 현재도 지금 분당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에서 출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나온다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고문이 국회의원에 도전을 하는 거고 국회의원이었던 김은혜 대변인이 이제 경기도지사로 이렇게 도전을 하는 조금 특이한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오늘 대장동 찾은 김은혜 전 대변인 이재명 고문의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 이거를 환영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전 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남 분당 재보궐선거에 나온다 이야기가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환영할 일일 것 같습니다. 성남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성과로 또 치적이라고 포장됐던 것들 그 실체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리고 국민들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해서 반갑게 환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이어서 저렇게 김은혜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출마설 거론을 하면서요.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앞서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이 이재명의 맞수, 대기 중인 투수 누구냐 이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저희 앞서서도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에 대한 질문 받았는데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고문의 판단을 보고 한 번은 패를 맞춰보겠다 이런 식으로 확답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프레스룸도 원희룡 지사와 직접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원희룡 지사 언론 접촉 완전히 끊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것 말고도 비서실장, 행안부 장관 여러 자리에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적인 어떤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런 얘기는 이재명 고문이 분당 보선에 나오지 않겠느냐는 사실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지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상대방인 이준석 대표가 우리 장수, 그러니까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강기정 저희 수석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고문이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무슨 거의 시나리오를 써주고 있는 거 아니냐, 플랜을 짜주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좀 반문하는 모습 보였고요. 친이 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 역시 지금 이재명 고문이 좀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로드맵을 지금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이런 출마설이나 거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관련해갖고 저희가 준비한 이 목소리가 있죠. 그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상대방 그 장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주거지가 분당 을일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비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냐, 주거지니까.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응천 의원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지금 이 6월 1일 재보선에
출마를 이재명 고문이 할 것인가?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뭐 저는 50% 이하로 반반? 보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하로? 한마디로 이제 제기를 하려면 네. 당대표 그다음에 총선에 나와야 된다라는 그 옛날에 문재인 2012년도에 그 대선에 패배했던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의 경로를 갈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대표는 오는 8월, 그러니까 빨라도 원래 8월 당대표에 도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재보궐선거가 바로 앞에 지방선거와 함께 같이 이제 치러지게 되니까 원래 내후년 총선을 노려보려고 했는데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고 자신의 의혹, 물론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신의 그 여러 가지 대장동 의혹이랄까 이런 의혹 때문에 졌는데 그런 책임론은 다 어쩌고 성찰할 시간도 없이 다시 뭐 한두 달 쉬고 다시 나온다? 이거는 누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네. 본인이 나옴과 함께 지원도 할 텐데 다른 뭐 네, 지자체장이라든가 이런 지원도 할 텐데 만약에 이번 선거가 제대로 안 되면 본인은 빨리 움직이고 싶겠지만 오히려 이번에 다시 좋은 성과가 안 나오면 더 복귀 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또 오히려 이제 본인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뭐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라는 건 제가 전망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제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나올 가능성도 이 50% 미만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성남 이 분당 얘기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성남 분당 말고 대구도 사실 좀 이거랑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김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자리를 비우게 될 이 수성을 지역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홍준표 의원 대구시장 나오면서 국회의원직 사퇴하게 됐는데요. 사퇴할 것으로 보이죠. 네. 하지만 이 사실상 이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이 6월 1일에 동시에 그러니까 대구시장과 수성에서 보궐선거가 동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네. 사실상 뭐 홍준표 의원이 4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궐선거와 대구시장 함께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기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게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로 이동을 하면서 함께 수성구로 이사를 했거든요. 네. 주소지를 함께 수성구로 옮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성구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어떤 이 교통정리 차원에서 네. 유영하 변호사를 이 수성구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전략 공천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명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죠.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네.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레스룸이 직접 김재원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요. 김재원 의원 지금은 이 대구 남구 지역에 거주를 네. 하고 있다고 일단 밝힌 상황인데 네. 저희가 뭐 주소 이전에 대한 가능성 등을 살짝 문의를 했는데 지금은 이 대구시장 선거에 집중할 뿐이지 다른 생각은 할 겨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열어놓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네. 대구시장 선거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대구 상황도 보니까 약간 퍼즐 맞추기처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이제 대구시장에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김재원, 그다음에 그 유영하 이렇게 3자 구도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인물 경쟁력으로만 보면 홍준표 의원이 될 가능성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여론조사가 높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대선 경선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에 비해서 조금 아깝게 지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이 되면 본인이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한 달 전에. 본인이 이제 굳이 그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비는데 마침 지역구가 수성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이걸 계산하고 이렇게 이 집을 수성구로 옮겼는지는 모르지만 대구에서도 지금 수성구에 지금 본인의 이제 거주지를 옮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김재원 의원도 만약에 떨어진다면 같이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수성을에 노려볼만 하지만 김재원 의원도 대구 남구래요, 지역구가. 근데 네네. 또 갑자기 경선 떨어지자마자 뭐 지역구 옮기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가능성은 유영하 변호사한테 더 도전할 기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전략 공천을 할 건지 물론 시기가 이제 4월 30일쯤 되면은 한 달 남았는데 그때 뭐 또 경선하고 이러기가 어려워서 전략 공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략 공천을 할지 아니면 또 수요가 많으면은 거기서도 또 경선을 짧게라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 어떤 경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도전해 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각 당에도 지금 논란이 이 곳곳에 지금 산재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보니까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유호정 기자 자꾸 좀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쪽 분위기를 좀 보면요. 86그룹 출신 그리고 4선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계 은퇴를 어제 선언했습니다. 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서 최 전 수석까지 이 86 용태론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 전 수석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했던 이제 20년의 시간 동안 세상도 많이 바뀌었고 또 정치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가야 될 방향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정치에서 이제는 그야말로 이제 집합지성의 시대가 됐고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거대 담론의 시대가 저물었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리더십의 변화 또 정치의 변화들이 거의 이제 문명적 수준으로 요청받고 있는 이런 것이다. 경기지사 출마설이 돌던 최 전 수석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소명이 필요하다라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요. 네. 앞서서 김영춘 전 장관도 선거만 있으면 출마하는 직업적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라면서 물러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86그룹의 용퇴가 이어지면서 가장 먼저 용퇴를 거론했던 송영길 전 대표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서울시장 공식 후보로 오늘 등록을 할 전망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걸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전략 공천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좀 답답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입지가 좁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는 계속 출마 의지를 좀 굳건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측근들에게 서운한 목소리를 전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에선 공개적인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은퇴를 선언한 최 전 수석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송탐 대실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이 명분과 또 이 신뢰 같은 것을 정치적 신뢰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밟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마 이게 송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 신뢰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송탐대실이에요, 송탐대실. 네, 소탐대실이 아닌 송탐대실. 송영길이 서울시장을 탐하려다 더 큰 것을 잃는다라는 뜻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제 또 친문의원들이 이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후한무치한 행동이다라면서 집단 반대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공개적인 쓴소리에 송 전 대표의 입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때문에 좀 들썩들썩하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또 이 핫한 인물이죠. 이 인물 때문에 또 들썩들썩했어요. 네, 바로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 얘기입니다. 네. 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는데요. 먼저 강용석 변호사의 출마의 변부터 듣고 오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퇴원하면서 대구 사저에 도착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 경기도에서 강용석이 이루겠습니다. 네, 강 변호사 지난 2010년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제명이 됐었고요. 그런데 지난 4일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했고 그 다음 날 이 서울시당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전 의문이 드는 게 복당 신청을 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나 신속히 그것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는 게 너무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게다가 같은 서울시장이 6년 전에는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때문에 그 배경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박성중 서울시당 위원장은 제명된 지 12년이나 지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견이 없었다라는 이런 설명을 했지만 좀 어딘가 더 있는 배경이 있는 것처럼 궁금합니다.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레스룸에서 또 반발 더 들어가서 이 그렇죠.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복당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라는 이 말에는 조금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논의 중에 우려도 나왔다고 하고요. 네. 어차피 결정은 최고위에서 하게 되니 그 판단에 맡기기로 동의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결정했다. 이 빠른 결정이 강용석 변호사에게만 적용된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7일 안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최근에 공천 시기와 맞물리면서 빠르게 처리 중이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7일 안에 심사를 해야 되긴 하지만 공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 이 신청을 받으면서 좀 더 빨리 처리를 했을 뿐이다라는 지금 그런 설명입니다. 네. 반발도 깊게 들어가서 사실 만장일치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서울시당 관계자가 한 얘기가 이 눈에 띄는 게 공을 최고위로 좀 넘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고위가 오늘 열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최고위에 있는 당대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연일 이 성상납 의혹까지 거론을 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최고위 결정 어땠는지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최고위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고 부결되었습니다. 입당 승인안이. 사무처에서 실무자들이 다수인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수인 것만 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수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가진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에서 투표를 했는데 뭐 몇 대 몇이다라는 걸 공개하진 않았고요. 다수의 의원들의 의견이었다라고 대신 전한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강용석 변호사는 오늘 SNS에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강용석 변호사 과연 그럼 무소속으로도 좀 출마를 강행할까 여부가 좀 이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 여부도 저희가 좀 팔로우해서 좀 자세히 다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민주당도 지금 이 경기지사 관련해서 좀 들썩들썩해요. 네, 민주당과 새로운 물결 합당이 오늘 공식화됐습니다. 이로써 김동연 대표,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진 김동연 후보자는 안민석 민주당 내 후보들과 경쟁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특히나 안민석 후보가 이 관료 출신에 대해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료들의 기회주의적 출세력은 집요하고 씁쓸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젠틀맨으로 알려진 김 대표는 뒤에서 발목 붙잡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다. 앞으로 나가야 할 때다라면서 반박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도 들썩들썩합니다만 또 국민의힘은 선대위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두고 좀 일종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한테 이 선대위원장직을 제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현 기자. 네. 이 안철수 위원장이 거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네. 이 다가올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안철수 위원장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제안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대위원장 맡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약간 이제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저희 이야기 나머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안철수 대표께서 당에 돌아오시면은 저는 당 대표로서 그리고 당의 뜻을 모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막 미리 제가 할 걸 미리 예고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당에 복귀하시면은 뭐 인수위원장 5월 9일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끝나시면은 바로 선대위원장직 제의할 겁니다. 뭐 당장 6월 1일이니까요.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직 제의할 거고, 왜냐면 안 대표께서 이제 그 당의 일원이 되시면은 당의 부름에 응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데 그분의 격에 맞는 거는 뭐 위원장직 정도는 선대위원장 정도 돼야겠죠.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제가 이건 공언합니다. 선대위원장 제안할 겁니다. 이거 선대위원장 안 맡겠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 합당도 마무리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질문 아니신가 합니다. 저는 오히려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제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열심히 도울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일단 합당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직책이 선대위원장밖에 없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맡아주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뭐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과거에 선대위원장 많이 해봤고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탁자나 책상 앞에 앉아서 이런 메시지 내는 거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선대위원장 하기 싫다. 이런 거절의 뜻을 내비치면서 두 사람 또다시 이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안철수 위원장이 사실 거듭해서 뭐 완곡하게도 얘기하고 직접적으로도 얘기하고 하지만 나는 맡을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아니 나는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계속 완곡하고 그리고 강한 어조로 지금 계속 자기는 안철수 위원장에게 맡기겠다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앞서서 선대위원장 많이 해봤다고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 많이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다. 선거에 직접 나오는 건 많이 봤는데 선대위원장을 많이 맡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도 보였고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거절하면 또 계속 얘기하겠다. 맡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다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앵커 말씀대로 왜 이렇게 하냐 의문이 네.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혹시나 지방선거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 이 책임을 안철수 후보와 좀 같이 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냐 하면서 어떤 이런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이런 해석과 질문들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안철수 위원장이 선대위원장 맡으면 선거 지는 거 아니냐는 이런 해석 아니겠냐면서 진다는 전제니까. 그렇습니다. 안철수 선대위원장이 맡으면 선거 진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너무 가혹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왜 도대체 계속 선대위원장 맡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꼭 안철수여야 하는 이유는 또 확실하지 않다. 네. 약간 아리송한 답을 내놓으면서 네. 여운을 좀 남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영미 위원님. 네.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준석 대표의 물귀신 작전 아니냐 뭐 지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굳이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위원장한테 선대위원장직을 맡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네. 물론 이제 부담도 같이 지고 싶겠죠. 혼자 네. 치르기보다는 기왕이면 이제 뭐 대선 후보급으로 선대위원장을 모시는 게 좋을 거고 합당을 하는 만큼 뭔가를 줘야 되는데 공동대표는 못 주니까 이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오히려 이준석 당대표가 위원장직을 제안하는 거는 뭐 다른 뭐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이해가 되는데 왜 안철수 위원장이 그 직을 안 맡을까에 더 관심이 가죠. 궁금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런 믿져야 본전이고 잘해봤자 더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안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대선 득표율에서는 박빙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해봤자 뭐 예상보다 한두 개 더 얻거나 또는 뭐 좀 아니면 또 잘못하면 한두 개를 예상보다 더 못 얻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렇다면 잘하면 뭐 원래 그 정도 될 걸로 예상했어.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 일단 공이 먼저 돌아가고 안철수 위원장 그분도 잘했다 이렇게 되겠지만 만약에 못하면 안 위원장까지 나섰는데 안 되네. 안 위원장의 어떤 뭐 이런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아마도 뭐 제가 예상을 하는 거지만 안 위원장이 이제 고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시각이 있어요. 아니 안 되더라도 일단 선당후사 입장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좀 해야지. 내년에 전당대회에 이준석 당대표 임기가 마감되면 나올 거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물론 이제 백기종군하는 식으로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주겠다. 하지만 책임은 맡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만약에 나온다면 1년 뒤에 누가 안철수 지금 위원장을 당대표로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더구나 국민의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인데. 네. 그렇다면 무슨 보관이 있는 건지는 저도 참 궁금하죠. 네. 안 위원장이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이 계속 제안을 하는 이준석 대표도 이준석 대표지만 이거를 안 맞는 안철수 위원장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랑 사실 사이가 썩 좋지 않은 건 뭐 거의 뭐 전 국민이 알고 있죠. 근데 두 사람의 이 신경전 말고도 사실 이준석 대표는 화제의 인물인 게 지금 이 장애인 시민단체랑 지금 계속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보란 듯이
휠체어로 휠체어를 타고 출근을 하는 이 출근 챌린지를 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이 휠체어 출근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단체와 대립을 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를 좀 간접적으로 비판하려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몇몇 민주당 의원들 직접 휠체어 타고 지하철에 타기를 시도하는 모습 영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연도공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오늘 아침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1호선을 탑승하고 20여 개의 정거장을 지나 노량진역에서 9호선 환승까지 하며 이제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박홍근, 김태년, 진성준, 고민정 의원까지 익숙한 얼굴들이 휠체어를 직접 타고 지하철에 이제 타는 체험을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앞서 보신 것처럼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을 오르다가 넘어지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각자 이제 다른 모습으로 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하려는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이 챌린지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어떤 비판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방법으로 휠체어 챌린지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 챌린지 자체에 대해서 또 뭐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챌린지 모습을 직접 본 것 같은데요. 챌린지 보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 휠체어로 지하철 타는 체험을 하기 전에 평소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하철을 좀 자주 이용해 보는 건 어떻냐 이렇게 또 오히려 반문을 던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민주당 의원들이 평소에도 지하철을 정말 많이 탔다면은 이 지하철 장애인 단체의 시위로 인한 이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도 이해했을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평소에는 지하철 좀 많이 타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애둘러서 비판을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또 강한 발언으로 유명한 이 전유옥 전 의원이 등장을 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보여주기식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 이준석 대표 오는 13일에 이 생방송으로 이 장애인 단체 대표와 1대1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전까지는 사실 당분간 이런 어떤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이 전장현 대표와의 1대1 토론, 이 토론도 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 팔로우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